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 그룹에 과징금 900억 원을 부과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데요. 어떤 걸까요?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심지어 미국에서 최초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 과징금이 현대차의 세타2 엔진 때문에 부과된 거잖아요. 이 엔진이 언제부터 왜 문제가 된 걸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엔진의 결함 은폐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왜 안 나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걸까요? 사실 현대차는 미국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 엔진의 결함이 각기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내수차별 논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현대차가 국내에서 내린 조치와 미국에서 내린 조치를 비교 분석하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최근 저희 채널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왜 현대차만 까냐? 현대차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저희가 뭐냐? 오늘 영상은 또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현대차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이면과 세타2 엔진 결함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떨림 증상을 조림 미흡으로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현대는 국민을 이렇게 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내 돈 주고 왜 이걸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객을 호구로 보더라고요. 너가 차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현대차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타2 엔진의 문제는 2011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현대차의 엔진 화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화재 사고 조사에 나섰고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결함이었을까요? 네, 크랭크 축과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서로 심한 마찰을 발생시켜 접촉면이 늘러붙는 소착 현상이 발견된 건데요. 이 경우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고 차량이 멈춰서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2015년 9월, 11년, 12년형 YF 소나타 47만 대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리콜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현대차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미국 공장 내 제조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금속 이물질이 원인으로 국내 공장은 해당 사항 없다. 이 주장은 오늘 영상에서 자주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런 와중에 2016년 미국에서는 두 번의 집단 소송이 진행돼요. 첫 번째 집단 소송부터 보면요. 앞에서 11년, 12년형 YF 소나타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데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13년, 14년형 YF 소나타 차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집단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 소송은요. K5죠. 옵티마, 소렌토, 스포티지 차주들의 집단 소송이었는데요. 동일한 세타2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리콜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거죠. 이 두 집단 소송의 결과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2016년 10월에는 현대차의 결함 은폐 정황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김광호 부장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김광호 부장은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국토부에 현대차가 안전 관련 제작 결함 약 30건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 신고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세타2 엔진의 리콜이 국내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김광호 부장은 내부 문건도 공개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식 결함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당 차량만의 예외적인 문제인 것으로 대응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양한 차량에서 결함이 두루 발견되면 정식 결함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 차량에서만 발생한 예외적인 결함인 것처럼 대응하라는 거예요. 네, 결함을 은폐한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해요. 그 와중에 현대차는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 내 YF 소나타 차주들의 집단 소송에서 합의를 보죠. 보상을 결정한 거예요. 보상 대상은 11년부터 14년형 YF 소나타 총 88만 5천 대였고요. 무상 점검 및 수리, 과거 수리 비용과 렌터카 비용, 중고거래 손실분이 모두 보상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차, 중고차 모두의 파워트레인 보증 기간을 10년에 12만 마일, 그러니까 19만 킬로미터로 연장했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주장이죠. 해외 공장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국내는 해당 사항 없다, 이런 말로 일관했죠. 그러면서 국토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수차별 논란이 극심해지고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잇따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현대차가 이틀 만에 주장을 번복하죠. 국내에서도 파워트레인 보증 기간을 10년에 19만 킬로미터로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여기에 유상수리 고객에게도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죠. 문제는 그럼에도 논란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내수차별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졌고요. 국내에서도 리콜이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죠. 그런 와중에 2017년 3월 미국 내에서 추가 리콜이 이루어져요. 대상 차량은 산타페, 옵티마, 소렌토, 스포티지였고요. 무려 119만 대에 달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7년 4월 현대차가 드디어 국내 리콜을 결정하는데요. 대상 차량은 소나타, 그랜저, K5, K7, 스포티지 등 17만 1,300대였어요. 결국 미국에서의 첫 리콜 후 무려 19개월 만에 국내 리콜도 시행한 건데요. 늦장 대응 논란이 일자 현대차가 이렇게 말하죠. 미국에서는 생산시설의 청정도 문제로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이 씻기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지만 국내에서는 가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세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원인이 다르다. 이게 사실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근데 아까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현대차가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하자 조사도 종료돼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결함은폐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는 리콜이 소리만으로 판단되면서 논란이 일자 또 이렇게 말하죠. 경운기같이 탕탕탕 소리가 나는 시기다. 소비자가 직접 인지할 수 있을 정도다. 한 달 뒤인 2017년 5월에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 세타2 엔진의 리콜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이 리콜 적정성 조사가 뭐냐면요. 제조사가 실시한 리콜에 대해서 대상이 충분한지 여부와 리콜 실시 시점, 조치 방법 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결국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거죠. 그리고 이 조사의 결과가 최근 약 3년 만에 나온 거고요. 이후에 미국에서 세 번째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결함의 진짜 원인은 금속 이물질이 아닌 설계 문제다. 엔진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커넥팅 로드 베어링에서 열이 발생해 누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현대차가 거짓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 소송은 2019년까지 이어지죠. 국내에서는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현대차 양재분사와 기아차 광주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데요. 김광호 부장의 내부 고발 후 2년 만에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9년 6월에 검찰이 현대차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데요. 세타2 커넥팅 로드 베어링 소착 대응 방안, 이런 제목의 9쪽짜리 문건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문건은 상부보고용으로 미국에서의 세타2 엔진 첫 리콜 한 달 전인 2015년 8월에 품질본부에서 작성되었는데요. 엔진 문제 발생 원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베어링 구조 강건성 취약, 그리고 오일 라인 품질 관리 미흡. 결국 앞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결함의 원인으로 엔진 설계 미흡을 꼽은 것이 맞았던 거죠. 미국 공장 내 제조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금속 이물질이 원인으로 국내 공장은 해당 사항 없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결국 2019년 6월 검찰은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2019년 7월에는 품질 담당 부회장, 품질 본부장, 품질 전략 실장, 부사장 등 총 4명의 현대차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하죠. 기소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때 정몽구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되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기소가 중지되었죠. 이후 2019년 10월에는 현대차가 미국 내 집단소송 소비자들과 1년 2개월 만에 합의를 보는데요. 합의 내용은 평생 보증이었고요. 대상 차량은 11년에서 19년형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현대차 230만 대, 기아차 187만 대였어요. 무려 417만 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현대차는 보상금으로 460억 원, 기아차는 200억 원을 꺼내들었고요. 품질 비용으로는 5,400억 원, 2,800억 원이 각각 충당부채에 반영되었죠. 이와 더불어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이죠. KSDS를 확대 장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같은 달에 국내에서도 세타2 직분사 엔진에 대한 평생 보증 내용이 발표되는데요. 대상 차량은 52만 대였죠. 2019년 12월에는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의 리콜 지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원래 9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대차 측의 기록 복사 지연 등으로 2번씩이나 연기됐어요. 결국 원래보다 3개월 늦게 공판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현대차는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2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네, 엔진에서 소착 현상이 일어나서 달리던 도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로도 이어지는데 이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본인들 차에서 같은 현상이 발견돼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문이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 6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주장을 바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7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거죠. 만약에 이 위헌 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멈춰요. 현대차가 일종의 시간 끌기와 버티기에 나선 거죠. 그들이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요. 이후 현대차는 2020년 7월에 국내에서 평생보증 절차를 발표했는데요. 2019년 10월에 결정한 세타2 엔진의 국내 평생보증 결정에 구체적인 절차가 공개된 거죠. 내용은 미국에서의 평생보증과 같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약 3년간 진행된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 적정성 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죠. 현대 기아차 모두 세타2
세타2 엔진을 장착한 16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실시했고 리콜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부정확하게 보고했다. 결국 이에 대해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그룹에 동의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동의명령이 뭐냐면 합의를 통한 판결이에요. 그렇게 현대차에게 부과된 기본과징금이 600억 원, 기아차에게 부과된 기본과징금이 300억 원으로 총 900억 원인 거죠. 그런데 제가 기본과징금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왜일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걸까요? 네, 현대차에게 안전조사를 위한 미국 시험시설을 건설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에게는 최고안전 책임자가 이끄는 미국 안전사무소를 신설하도록 요구했죠. 또한 양사 모두에게 정교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어요. 결론적으로 현대기아차에게 시설을 설립해서 품질과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가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요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이 시설에서 제3자 감사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감사관은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직접 보고를 하게 되죠. 이걸 현대차는 최소 3년 동안, 기아차는 최소 2년 동안 시행해야 하고요. 이 감사관이 존재하는 이유, 어떤 걸까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지시한 특정 조건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현대차는 특정 안전조치들을 시행하는데 440억 원을 지출해야 하고요. 기아차는 특정 안전조치들을 시행하는데 180억 원을 지출해야 하죠. 그리고 이 특정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현대차는 510억 원, 기아차는 300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감사관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대차 그룹을 최소 3년 동안 감시하겠다는 거죠. 세타2 엔진 리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관련 보고도 부정확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내린 건데요. 이 처벌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까지 감시하겠다는 거니 현대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총 1,040억 원이고요. 기아차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총 480억 원으로 합쳐서 1,520억 원이네요. 만약 현대기아차가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특정 조건을 따르지 않아서 추가 과징금까지 받게 된다면 이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총 2,330억 원이에요. 결국 현대차는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감시를 당하는 꼴이 된 거죠. 미국에서 과징금 900억 원이 부과됐다는 건 그만큼 현대차의 행보가 잘못됐고 리콜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국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빠르게 리콜을 해주면서 국내에서는 거짓말로 리콜을 피하던 현대차에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움직이셔야겠죠. 그들은 결함을 숨기기 바쁘고 결함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피해자는 저나 여러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전부터 계속 저희 채널을 향하는 질문들이 있죠. 왜 현대차만 까냐? 현대차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저희가 뭐냐? 대한민국 1등 자동차 제조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 맹목적인 건지 아니면 밝혀진 모든 수치와 위험을 무시하고 제조사를 감싸는 것이 맹목적인 건지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과징금 900억 원과 앞으로 3년간 이들 감시할 감사관,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현대차, 그리고 항상 미국이 먼저 국내는 마지막인 현대차, 이 모든 이야기가 저희를 향한 질문들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